네, 반갑습니다. 투자마인드 채널의 웃음 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시장이 여러분들 지루하다고 아마 좀 느끼시고 계실 거고, 12월 달부터 시작된, 12월 한 둘째 주부터 시작된 한 달 정도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시즌 종료를 외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유튜버에서는 많은 또 사람들이 불장이 또 이제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또 많습니다. 대중들은 보통 이럴 때 힘들어서 제가 늘 얘기하는 박스 이론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 좀 이야기 드릴 거고, 오늘 방송에서는 좀 지금 이렇게 뭐 시장이 뜨겁게 막 올라가는, 아마 우리가 13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제가 울프문이 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름달 주기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차트에서도 한번 살짝 살펴볼 텐데, 암호화폐 시장과 굉장히 좀 이제 차트나 많이 보는 사람들은 많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비중 두시냐 안 두시냐는 각자의 투자 판단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 시대적 방향성 구독자 편 해가지고 제가 25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과 25년 이후에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좀 그동안에 제가 한 1, 2년 동안 이야기했던 뭐 양털을 깎고 콧땡땡이 터지고 왜 자꾸 콧땡땡을 터트리고 돈을 왜 찍어내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 1, 2년 동안 계속 그 제가 방송에서 읊어댔던 그것들을 좀 짧게 좀 요약을 한 편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25년도에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빚을 다 없애야 됩니다. 왜 빚을 다 없애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오늘 시대적 방향성 편에서 얻어가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달주기 해주기 관련해서 울프문이 이제 오늘 13일인데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으로는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저는 요번 주부터 이제 뭐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주부터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대로 1월 말 정도 되면 지금이 되게 기회였던 순간이구나, 이런 순간으로 갈 거다. 뭐 한 2월이나 이때쯤, 2월 굉장히 불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전히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뭐 며칠 더뎌지고 이랬다고 해서 리플렉스알핀 또 최근에 몇 프로 또 이렇게 올라왔죠. 여기 바닥에서 여기만 해도 여기서부터 한 22%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쌀 때는 늘 사람들이 못 산다. 그래서 아마 리플렉스 RP 뭐 10,000원 넘어가고 이러면 그때 사람들이 이제 좀 달려들지 않을까, 또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비트코인도 제가 그 2월 말 정도에 16만 달러 정도 본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한 달 보름 정도 뒤에 비트코인이 거의 60%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상승인데, 당연히 지금은 사람들 관심 없죠. 뭐냐? 기회의 순간에 증명할 수 없고 증명이 이루어진 순간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면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렇죠? 증명은 대중들은 뭘로만 한다? 가격이 오르면 증명됐다고 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치펜치라고 했습니다. 자, 심센서 인문학, 제가 이런 몇 년 동안 읊어댔던 시대적 방향성의 편이 사실 여기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어슴새벽 채널 주말 방송 라이브 방송에 대부분 있는 내용들을 제가 짧게 여러분들 편집을 해갖고 투자 인문학 올려드린 거니까, 시대적 방향성이 되게 궁금하시다 하시면 투자 마인드와 그런 어슴센서 인문학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뭐 저거는 넘어가고, 자, 제가 이제 주말 라방에서 블랙락 주요 지분, 제가 이제 뱅가드가 이제 블랙락의 다음 두 번째 세계 큰 회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오늘 시대적 방향성 편에 굉장히 잘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거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완벽하게 다 파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준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점점 알아낼 거고, 일단 오늘 알아낸 것까지 좀 이야기를 드리면, 자, 볼게요. 여러분들, 블랙락의 주요 주주는 일단은 뱅가드가 첫 번째 최대 주주였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뱅가드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정치에서는 좌우를 지원하는 게 다 공화당, 민주당 지원하는 게 미국에서 다 금융 엘리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코카콜라와 펩시를 양쪽 다 소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 같은 데고, 모든 걸 양쪽 경쟁하는 것 같지만 다 뒤에는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게 한 군데다.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실제 세상은 그런 건데, 역시 이것도 이랬던 거예요. 이제 블랙락의 사실상 최대 그룹은, 여기는 이제 공개 회사입니다. 상장을 한 블랙락이고, 여기는 이제 8.9% 뱅가드 그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블랙락 이제 자기가 두 번째로 큰 기관 주주 블랙락 INC가 갖고 있고, 세 번째 스테이트 스트릿. 자, 요게 또 블랙락 갖고 있어요. 요게 이제 제가 그 XRP 편에 그 범선 이야기 드리면서 얘기 드렸었잖아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고 쿠웨이트 투자청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뱅가드가 펀드 주주한 소유 멤버에 소유된다. 뱅가드 실제 주주는 누구냐? 그랬더니 뱅가드는 공개회사가 아닙니다. 일단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프라이빗 회사예요. 그래서 외부 주주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들 그 이제 회사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들 아시는데 보통 진짜 돈이 많고 피곤하기 싫으면 상장을 안 합니다. 상장을 하는 이유는 기업 공개를 해서 돈을 끌어모아서 그걸로 이제 사업을 크게 벌리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공개를 하는 순간 여러 가지 제재나 뭐 법적인 거 다 걸리기 때문에 그냥 공개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지금 뱅가드가 그렇게 하는 거고, 뱅가드는 그래가지고 뭐 뮤추얼 펀드나 상장 지수 뭐 1975년에 존 C 보글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뭐 사실 아니라고 하는 설도 있고 유대인이라는 설도 있고 뭐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이제 상장 안 했다. 근데 뱅가드가 블랙락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 일단 여러분 보셨죠? 자, 세 번째 스테이트 스트릿은 주요 주주는 또 여긴 또 뱅가드, 여기도 뱅가드인 거예요. 자, 그다음 블랙락. 그러니까 결국에 세 개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짬짜면을 세 개를 섞었다. 그래서 결국에 다 같은 팔입니다. 같은 몸통이에요. 그냥 팔이 이쪽 저쪽 다리랑 팔로 따로 쓰는 거고 다 같은 거다. 여러분들 보시겠죠? 그 중심에는 기업 공개를 안 한 진짜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찾아내기 어려운, 그러니까 뱅가드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나 뭐 사람들 펀드 뭐 402k 펀드 이런 것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많이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실제로 까보면 되게 깔 수 없는 그게 나오겠죠. 신탁 회사 같이 까기 어려운 형태가 될 거고, 자, 뱅가드는 사기업이라고 딱 나오죠. 그러니까 상장해 갖고 공개가 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뱅가드는 공개적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회사 소유주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간한테 뭐 이익 벌어다 줄 일이 없으니까 제재 받을 것도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몇 번째 자산 회사 몇 등까지 다를 결국에 하나의 몸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알 수 있고, 자, 그들은 모두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뱅가드,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릿 이름 알고 있다. 뱅가드는 예를 들어서 애플의 주식의 최대 보유자고 블랙락과 스테이트 스트릿은 3위와 4위 보유자다. 그러면 사실상 애플은 하나의, 그러니까 금융 엘리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유대인들이 사실상 이런 기관들을 내세워서 다 전 세계 초기업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꽃땡땡 때 유튜브에서 막 뭐만 얘기하면 다 검열됐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상 다 맘먹음할 수 있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다 하나의 궤를 움직이는 게 다 결국에 같은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블랙락이 하는데 뭐 뱅가드가 하는 게 다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 다 같은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자, 유대인 그룹 얼마나 부유할까? 그래서 이걸 잠깐 보면 세계 3대 금융그룹 중에 블랙락 10조 따산, 두 번째 뱅가드 뭐 8조 하는데, 스테이트 스트릿 세 번째, 여기 사실상 다 지금 같은 데죠. 월가 빅3라고 부르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뱅가드랑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블랙락은 일단 매우 명백하다. 창립자가 8명인데 모두 유대인이다. 그래서 뭐 레리 핑크 뭐 역시 유대인이고 다 뭐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릿도 더 명백하다. 뱅가드, 블랙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록펠러 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PC 운영 체제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쟁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진짜 통제자는 이 세 컨소시엄, 즉 같은 소유주를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양쪽에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양쪽 이 모든 회사에 하나가 다 돈을 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던 냉전 시대 때 미국과 그다음에 소련 양쪽 체제 경쟁을 시킬 때 돈을 대주던, 결국에 그것도 다 유대인들이 양쪽에 체제 경쟁을 시켰다. 그리고 남녀 분열을 시킨 것도 사실 유대인들이 PC주의를 만든 것들 다 그들이고, 우리가 하나로 일반 대중들이 깨어나서 뭉치는 걸 그들은 이제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으로 돈을 다 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트럼프는 빛의 군대고 어디는 적이고, 물론 이제 저도 트럼프 쪽이 중국식 사회주의 지금 통제보다는 좋습니다. 저도 이제 양쪽을 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저는 이제 미국을 택할 거예요. 중국식 사회주의는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미국식 앞으로 금융 엘리트주의를 굳이 선택해야 되는 그쪽이지만, 우리는 양쪽을 택하는 와중에서도 그들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 양쪽에 돈을 다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여기 나오잖아요. 포드나 뭐 현대, 뭐 폭스바겐, 에어버스 이런데, 뭐 보잉 이런데 모두들 다 블랙락
뱅가드 통제하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 경쟁하는 것 같지만 기업들이 다 실제 뒤에 뿌리의 돈은 다 같다라는 거야. 뱅가드 블랙락으로부터 봤는데 얘네도 결국에 같은 뿌리다. 그다음에 빅3는 실제로 세계 바이오 제약도 독점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존슨앤존스, 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뭐 노바스티 버크, 에보트,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예외 없이 다 주주가 모두 이 빅3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 제약부터 시작해서 식품 카르텔 모든 거 다 뒤에 가면요, 다 같다는 거예요. 디즈니, 뭐 뉴스 코퍼레이션 이런 데도 보면은 결국에 이 세계 4대 스트리밍 미디어 회사 역시도 뒤에 있는 최대 주주가 다 같은 데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의류도 심지어 다 같습니다. 의류도 여러분들이 이게 다 같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 결국에 시대적인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주말 라방에서 보는 것들 좀 넘어가고 짧게 차트를 좀 본 다음에 오늘 시대적 방향성 편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비트코인의 일봉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구조로 올라오고 있죠. 자, 이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좀 넓게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런 구간에 또 박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여러분들 박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박스가 사실 제일 이제 중요한 우리의 투자를 볼 때 이론이고, 자, 여기가 딱 박스죠. 여기 가다가 맞고 눌러주고 다시 박스 위로 들어가고, 박스 하단하고 상단하고 다시 하단하다 뚫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채널 따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박스입니다. 그렇죠? 여기 또 박스를 하고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가고, 지금 다시 이제 여러분 여기 박스인 거예요. 이 박스. 그래서 제가 전에 차트에서 보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제 하랑도반분들은 많이 공부하셨던 내용인데 독자 여러분들은 몇 번 안 하셨으니까 다시 이야기 드리면 3개월하고 6개월하고 이 상승해주고 잠깐 쉬고, 그 다음 다시 상승해주고 쉬고, 다시 상승해주고 쉬고, 이게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박스 안에 있는 건데, 이 박스 안에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데 요걸 이제 뚫고 올라가는 때가 오겠죠. 그래서 제가 2월 말이나 3월 언제쯤에 여기 1.618 피보나치 1.618에 도달을 하면 그때 저는 이제 익절을 할 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각자 하시고,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때 고점이 안 나옵니다. 보통 알트는 그 이후에 나온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알트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사실 당연히 까다롭죠. 이거를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누구나 16만 달러에 다 팔아야지 알트 해갖고 하면 누구나 다 높은 수익을 누리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거다. 그래서 당연히 돈 벌기 어렵다. 당연히 알트로 고수익 내기 당연히 어렵다. 그냥 비트로 오래 보유하고 있었으면 비트로 뭐 이때부터만 샀었어도 16,000달러, 사람들이 시즌 종료 다 끝났다라고 했던 이 바닥 23년 1월 이때부터 16만 달러 가면 비트코인만 해도 거의 10배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쵸? 한 2년 만에 그 정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알트코인으로 20배 막 이렇게 수익 내기 어렵다. XRP 같은 경우 바닥 대비해서 꽤 많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더 좋겠죠. 당연히 근데 어려운 거예요. 인내하는 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토탈 마켓캡 3번에서 우리가 하랑도반분들은 우리가 지겹게 공부했던 우리 이 파란색 박스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너무 지겨웠던 이 파란색 박스에서 하다가 내려갔다가 또 깼다가 하다가 진짜 지루해서 여러분들 요때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쵸? 요때 이제 10월달 하고 그 다음에 8월달 요때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때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제가 이때 무조건 최고의 기회의 순간이고 얼마라도 주어야 된다. 더 빠져도 그냥 박스 하단에서는 무조건 주어야 된다고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계속 공부하던 때가 여기입니다.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최고의 기회의 순간. 이때 샀으면 지금 여기도 최소한 그냥 아주 푸근하죠. 리플은 이때가 뭐 500원, 600원 이랬을 때고, 다른 것들 뭐 대부분 다 뭐 도지코인 이럴 때 뭐 100원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굉장히 푸근하던 때다. 근데 이때는 막상 힘들다. 그러니까 막상 대부분 이때로 돌려 보내주면 다 못 삽니다. 대중들은 원래 그래요. 이때로 보내주면 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회 순간에 보내주면, 타임머신 태워 보내주면 더 안 산다는 거예요. 결국에 똑같죠. 그러니까 언제 사냐? 모두가 환희에 차고, 와, 이때는 진짜 가격이 계속 오르고 기분 좋을 때 이때 삽니다. 모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위기죠. 근데 대부분 이때 들어올 거예요. 보라색 박스에서.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 다 힘들 때, 괴로워할 때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유리하게 만들면서 이때 사는 거고,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제가 요때
진짜 거의 마지막 지적인 모험을 할 수 있는 때라고 했고, 지금 이때가 마지막의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뭐죠? 21년도 고점. 여기 21년도 고점이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부의 바구니가 확장되기 전에는 안 끝난다. 그러니까 이때 됐을 때 사람들이 시즌 종료됐다, 여기서 또 종료됐다, 여기서 종료됐다 난리칠 때마다 오직 두려워해야 되는 건데 탐욕뿐이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게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로 올라가요. 부의 바구니를 확장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선 더 오를 수 있지만 저는 원칙상 여기서부터는 지적인 모험 끝났다라고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제가 뭐 코인, 뭐 이때부터 어떤 코인이 좋고 뭐 이런 얘기는 아예 안 할 거고, 그냥 뭐 어느 정도 좀 돼가지고 이때부터는 진짜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방송을 이 올라가는 구간에는 방송을 안 해야 되는 게 원래는 제가 21년도 때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장 때 방송을 전체 방송 안 했던 거고, 사실 이때는 방송을 하면 무조건 코린이들한테는 독입니다. 그죠?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다 좋게 해석하잖아요. 인간은 원래 듣고 싶은 대로만 듣습니다. 조심하라고 해도 자기가 돈 벌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냥 고점에 돈을 다 넣죠. 그리고 남 탓을 합니다, 보통. 왜냐면 그게 가장 쉽기 때문에 자기 탓을 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사실 이때는 어떤 방송을 해야 될지, 이제 여기 고점을 넘어가면서부터 21년 고점 참 고민이 된다라는 거 한번 이야기 드리고, 그래서 미리 구독자분들에게 여기 이제 여러분들 넘어가면 지적인 모험 아예 끝난다. 여기부터는 이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벌 수 있지만 거의 99%는 이때 들어온 사람은 돈을 다 잃는다는 거. 돈 버는 사람은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지,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 돈 다 못 법니다. 처음에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에 여기 또 돈 다 넣고 다 잃어요. 그게 원래 투자시장의 정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자, 리플렉스 RP 일봉에서,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울프문이 떴습니다. 달이 떴죠. 달이 뜨면 여러분들 이렇게 달이 뜨면 상승이 나오고, 이때 이제 여기 이제 보름달이 뜨는 거예요. 보름달이 뜨고 초승달이 뜨면 다시 가라앉고요. 다시 떴다가 이거 반복돼요. 다시 이제 보름달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리플렉스 RP에서는 랠리가 올 거라고 보는데, 뭐 이것도 이제 대부분 좀 많이 음모론을 생각하시니까 전체 방송에서는 제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만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야기 드리면, 이런 것들 있죠. 중간중간에 해주기 안에서 몇 번에 한 3번 정도 이런 패턴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달주기죠. 달주기도 3번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이때 달주기가 터지고 나서 블러드문 터지고 계기월식 터지고 나서 그 좀 전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죠. 하락 주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락장이 이제 거의 끝나는, 바닥 찍고 끝나는 시점부터 다시 해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게 있고, 자, 그래서 요번에 3월 13일, 14일 정도부터 여러분들 다시 계기월식이 시작되면서 달주기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제 온체인 데이터나 많은 것들을 보고 이때쯤 많은 익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디테일한 익절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어렵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린다는 거. 그걸 알면은, 제가 하나하나 종목별의 고점이나 모든 걸 다 알면 제가 이미 전 세계 모든 부를 다 가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 여러분들 시대적 방향성 구독자 편,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25년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 그리고 앞으로 몇 년, 그리고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말한 내용을 되게 짧게 축약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여러분들 것들을 만드셔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통찰을, 그래도 제가 많이 깨지면서 배운 것들이니까 진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진짜 제가 엄청난 생각을 통해서 많은 이제 정보 자료 조사도 했지만, 많은 사고를 통해서 내가 금융 엘리트라면 난 이러겠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정리한 수년간의 내용을 되게 짧게 요약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공부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1, 2, 3등, 사실상 하나의 몸통이다라고 했죠. 금융 엘리트, 유대인.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금융 엘리트 유대인 그룹이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 경제, 그 외 모든 것을 통제한다. 그 핵심 수뇌부는 바로 모임이 바로 다보스 포럼이다. 그 어떤 나라 대통령도 초대받기 쉽지 않은 곳이다. 트럼프 사이 쿠슈너가 그곳의 핵심 멤버기도 하고, 쿠슈너가 실제로 트럼프 뒤에서 많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기업 쪽에서 많은 부분에 이제 담당을 하는 쪽으로 또 붙었고, 자, 그래서 양쪽은 치열하게 여러분들 싸우지만 이제 뭐 민주당과 공화당 거대한 한 이제 방향성 물추기는 같다. 결국에 사유재산이 없어지는 통제 시대로 가는 거예요. 중국향의 스타일이냐, 미국향 스타일이냐 이겁니다. 중국향 스타일은
약간 내노란불 스타일로 자기네들 친구들이나 자기들은 돈을 가져도 되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예 기회를 안 줍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식은 약간 기회는 주되 좀 눈치 빠르고 좀 약간 똑똑하고 그런 얘 좀 쓸모 있는 애들 위주로 살려주고 그렇지 않은 욕심만 많은 사람들은 다 가차없이 똑같이 그냥 대중들로 취급하는 게 그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거대한 방향성 물줄기 같다. 결국 그들은 사유재산이 무의미해지는 시대를 원하고 사유재산이 없어야 대중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이제를 폐기한 시점부터 닉슨 쇼크죠. 무한 종이돈 시스템을 접어들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진짜 수년 동안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코인으로 넘어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대중들과 그들의 부의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왜냐? 무한한 돈을 발행할 권리를 그들이 갖게 되면 무한히 찍은 돈은 중력처럼 돈이 많은 그들한테 갈 거 아니야. 그렇죠? 돈을 많이 찍으면 돈이 전 세계로 다 조금씩 나눠가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 혜택이 적게 오죠. 근데 피해만 많이 옵니다. 뭐냐? 그 대중들은 돈이 많아지니까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반토막 나고 10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먹던 자장면 값이 지금의 거의 막 몇 배가 올랐잖아요. 10배가 올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내 돈 가치가 10분의 1 떨어진 겁니다. 세상에 돈이 많아져서 그냥 자장면 값이 10배가 오른 거예요. 돈이 그냥 10배가 많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실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말은 물가가 올랐다는 말은 정치인들이나 금융 엘리트가 그들의 잘못을 그냥 세상의 일부의 그냥 패턴으로 그냥 우리가 인식하게끔 만드는 그냥 말장난인 거지. 실제로는 돈을 많이 찍어서 네 돈의 가치가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이 말이 사실상 그냥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고 바로 여러분들 그걸 가속화한 게 첫 번째 있었던 20년도 있었던 코땡땡이다. 이때 지난 수십 년간 찍은 달러를 몇 해 만에 한 2년 만에 다 찍어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 사람들은 돈의 쓰나미에 취해 그때 어떻게 됐죠? 너도 나도 영끌해서 집 사고 투자하다가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은 예전의 빚이 아니었죠. 왜냐? 그 빚이 바로 그들이 만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그들이 또 금리 인상을 할 명분을 만들어서 금리 인상을 갑자기 해버렸죠.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은 신나서 빚내서 투자하다가 갑자기 그 빚이 예전에 제로금리 1%로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막 8% 10%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거지가 되는 현상. 이게 첫 번째 양털 깎기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두 번 탈수기를 돌리는 것 같아요. 뭐냐, 물기가 남지 않도록 탈수를 2번 돌리는 건데 한 번 돈을 찍어서 내 돈의 가치를 10분의 1로 만들고 지난 몇십 년 찍은 돈을 찍었으니까 당연히 내 돈 가치는 반토막 이하 났을 거 아니야. 그쵸? 거기다가 또 빚내가지고 투자 권유한 다음에 또 이자로 자산 또 털어먹어요. 그 2번 탈수기 돌린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코땡땡이 여러분 찾아오면 제가 계속해서 1, 2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코땡땡이 결국에 또 안 찾아왔으면 좋겠지만 찾아올 거고 돈을 엄청 찍을 명분으로 찾아온다. 그래서 돈을 찍어서 사람들의 부를 털어먹는 게 그들의 목적인데 그걸 하기 위한 정당성을 얻기 위한 명분이 바로 코땡땡이다. 왜냐면 세상이 망했으니까 정상화 시켜야지. 어떻게 돈을 찍자. 그럼 돈을 그냥 못 찍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압도적으로 돈을 몇십 년 찍은 돈을 찍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 세계급 명분. 그게 바로 코땡땡인 겁니다. 자, 그래서 코땡땡이 그냥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진짜 순진한 거고. 자, 그래서 코땡땡이 찾아오면 다시 엄청난 달러를 찍은 명분을 그들이 얻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며 돈이 가치를 더 떨군다. 그래서 달러가 아닌 종이돈의 가치는 훨씬 더 그러니까 폭락하고, 그러니까 달러도 종이돈인데 이 종이돈의 가치가 훨씬 더 폭락을 하고 다른 나라 돈들은 훨씬 더 폭락한다는 거예요. 달러가 아닌 다른 나라 종이돈들은 통화 발권력이 아예 심하게 훼손된다. 지금 원화 가치도 매우 안 좋죠.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많이 찍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다른 나라 돈은 더 빨리 붕괴하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그 나라들은 이제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특히나 제3국 같은 데는 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의 통화 발권력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하게 되고 그때 어떻게 된다? 금융 엘리트가 미국이란 초강대국 뒤에 숨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로 뿌리죠.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히 핫하잖아요. 그 패권을 누가 가져가려고 난리잖아요. 유럽에서는 미카법으로 USDT를 상패를 시키고 자기네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패깅하는 걸 하려고 하죠. 유로화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국채, 금융 엘리트의 빚이 전 세계로 뿌려짐과 동시에 미국 국채가 뭐예요? 금융 엘리트가 자기네들 돈 막 찍어내면서 국채로 미국이란 그 신용 등급으로 나라 하에서 발행한 거잖아요. 그 빚을 전 세계로 뿌리는 거예요.
뭐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뿌립니다. 그 전 세계 사람들의 피땀으로 그 국채를 사주는 현상이 된다. 자기 나라의 통화를 버리고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거는 미국 국채를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코땡땡으로 인한 것이지 전쟁일지 모르지만 대공황급의 주식 폭락이 코인 폭락이 찾아오면 그들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양털깎기 두 번째를 웨이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코땡땡으로 돈 풀기를 역대급으로 다시 또 하면 전 세계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겁니다. 첫 번째 코땡땡보다 더. 왜냐하면 돈이 2배 찍은 거에서 요번에 또 2배 또 찍어요. 그러면 그게 제곱이 일어나서 4배의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이제 실제로의 그 피부로 느끼는 엄청난 거죠. 그럼 우리의 화폐 가치가 여러분들이 지갑에 있는데 5만 원이 갑자기 5만 원으로 물건 살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요새 맨날 하는 소리 그거잖아요. 마트 보러 가면 야 10만 원으로 장 볼 게 없어. 이게 여러분들 하는 소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찍어서 내 돈의 가치가 내 지갑에는 5만 원짜리가 2개 있었는데 그 5만 원짜리 2개가 하나로밖에 안 되게끔 만드는 작업을 그들이 하는 겁니다. 이 바로 코땡땡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고점에 주식과 코인을 몰려들 거고 빚을 내고 투자하다가 다시 찾아오는 돈 풀기 시즌. 이제 또 코땡땡이나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들 돈을 풀 거 아니에요. 지난 몇십 년 찍은 양만큼 또 돈을 풉니다. 지난 한 6, 8년, 10년 동안 찍은 양을 또 찍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팬데믹 때 찍은 돈이 지난 몇십 년 찍은 양을 찍었죠. 그러면 지난 몇십 년 찍은 양의 거를 요번에 찍는 거야. 엄청난 양을 찍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찍어야 그 티가 나거든요. 처음에 찍은 돈에 조금 더 찍는다고 돈이 티가 안 납니다. 커버를 못해요. 그 전 세계가 붕괴된 거를 커버를 못 칩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빚을 져서 투자했죠. 이제 엄청난 금리 인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21년과 22년을 기억하세요. 이자율이 여러분들 갑자기 제로금리에서 갑자기 여러분들 7, 8%, 10%까지 뛰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연준의 금리 자체가 뭐 한 5%, 6% 이렇게 갔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돈을 찍어내는 게 몇십 년 찍은 거에 받고 찍은 거에 그거를 또 커버 칠 수 있는 걸 찍는다고 했죠. 그러면 요번에는 여러분들 금리가 15%에서 20%를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중앙 정부의 금리가, 이거는 이제 대공황 때 금리가 거의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 찍으면 여러분들 은행 이자는 2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8%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20% 이자를 감당할 거예요. 대부분 다 은행한테 사유재산을 뺏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은행은 대부분 그들 손에 넘어가 있죠. 한국은 IMF 때 51% 지분을 외국이 기업이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강제로 IMF가 바꾸게 했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닙니다. IMF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양털을 깎여서 금융 개방을 해서 대부분 금융 엘리트들이 전 세계 은행권들의 지분을 다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대중들의 20% 넘는 이자가 되면, 중앙정부의 이자가 15%, 20%면 은행 이자 20%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사유재산 다 뺏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행들도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건 망하게 될 거고, 뭐 합병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때 바로 전 세계 대중들은 작은 빚을 가지고만 있어도 인플레이션 파도에 한번 쓸려서 내 자산이 반토막 나고, 돈 한번 찍으면 내 자산이 일단 반토막 납니다. 갑자기 코땡땡 터져서 돈을 왕창 찍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이 5만 원짜리가 2만 원이 됩니다. 자, 그게 한 번 있고, 거기다가 자칫 잘못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다시 빚이 있는 사람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사유재산을 대부분을 이제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금리 뭐 지금 이제 다시 낮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돈 엄청 그 발행을 이제 찍어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또 그 코땡땡 두 번째 거 터지면 돈 엄청 찍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럼 연준이 또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인플레이션이 그 두 자릿수가 되기 시작하면, 요번에 인플레이션 한 7%인가 막 이랬잖아요. 그게 막 10몇 프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를 엄청 인상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빚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때 바로. 그래서 이때 바로 비로소 두 번째 팬데믹 만에 그 다보스 포럼의 금융 엘리트들은 사유재산이 없는 전 세계 대중들을 만드는 작업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보스 포럼이 지금 25년부터 2030년까지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25년에 내가 가진 빚을 여러분들이 모두 청산해 둬야 된다.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빚을 다 청산해 두셔야 됩니다.
진짜 빚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금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정도 지경에 이르러요. 왜냐하면 직업이 대부분 사라지고 웬만한 작은 회사들은 다 망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자도 20%가 넘는데 돈도 못 벌어. 어떻게 돼요? 그냥 사유재산 다 포기하고 파산 신청하고 그냥 개인회생 신청하고 자산 없는 상태로 그냥 기본소득 같은 거 어떻게든 받아서 사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웬만한 중소 국가들 다 망하고 그 다음에 웬만큼 잘 사는 나라들의 국민들의 대부분도 다 이렇게 개인 회생하는 형태의 이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파도를 안 맞으려면 25년의 코인으로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에 의자 빼기 게임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2 보셨죠? 의자 빼기 이제 방에 들어가는 게임. 방에 늦게 들어가면 다 총살 당해서 죽잖아요. 방을 미리미리 짝지어서 들어가는 게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 코인 투자하는데 아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지만 대부분의 오랜 구독자와 하랑 도반분들은 그나마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합니다. 근데 코린이 대부분들은 이때 빚을 내서 아마 지금 앞으로 한 60일 안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는데 빚을 내서 그쯤에 다 돈을 넣고 그 빚이 금리 20%짜리가 돼서 돌아와서 대부분의 사유재산이 뺏기고 내 직업도 잃으면서 갑자기 난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던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냥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기가 2년 안에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내가 가진 빚을 청산해야 되고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적당히 먹고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여러분들 나가셔라. 그리고 제가 저는 이때쯤 이제 익절한다라고 미리미리 다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물장이 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제가 말을 굉장히 더 줄일 거고 어떻게 지금 방송을 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무조건 무슨 방송만 하면은 코린이들한테는 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하는 게 과연 이제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도 좀 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모든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 코인이다. 그래서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자산의 토큰화를 하는 이유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자산의 토큰화 계속 블랙락이 한다고 하잖아요. 저게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코땡땡으로 돈을 다 잃게 만든 이 시스템 하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이 자산이 다 2위로 올라오잖아요. 뭐 한국에 있는 예탁 결제원부터 모든 게 이제 다 해외 시스템을 사용할 겁니다. 해외 블록체인. 그러면 다 그들 손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겨서 돈의 이동이 쉽게 만든다고 했죠. 이제 부동산도 버튼 하나 클릭하면 코인으로 바꿔서 투자할 수 있게. 그러면 마지막 탈수기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는 거야. 사람들한테 야 투자해봐. 너 버튼 하나 눌리면 네 집 바로 코인으로 바꿔서 코인 투자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의 자산조차도 그들의 잘못으로 해서 자산을 뺐습니다. 네 탐욕으로 투자 실수로 네 자산 잃은 거고 너 나락에 떨어진 건 네가 손가락 실수잖아. 네 탐욕이잖아. 누구도 강제 안 했는데 네가 돈 벌려다가 한 거잖아. 누구도 반발할 명분이 없죠. 대중 스스로 탐욕에 빠져서 자기 손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이제 그들의 전략이고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전략으로 전 세계 대중의 부를 그들 손으로 가져가며 사유재산을 보유한 대중의 수를 줄이는 게 그들의 전략이다. 사유재산이 없어진 대중들은 더 이상 정치 참여나 시스템에 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건 정치 좌우 모두가 같은 거대한 시대적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중국식 아예 기회가 없는 거 사회주의보다는 보다는 이제 미국식 시스템을 선호한 거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래서 이제 iOS 2002 기왕 코인 투자하면 블랙락, 뱅가드 저 금융 엘리트 유대인 형님들이 미는 iOS 2002 코인들 블랙락 코인들 제가 투자했죠. 저는 이제 중국 코인 계열들 근처에도 안 간다고 한국 코인 계열도 근처에도 안 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중국, 한국 코인 계열 근처에도 가지 말란 이유가 그거예요. 다 중국, 한국 코인 계열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계열들만 하란 이유가 이거고 결국에 미래는 양쪽 다 통제사인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둬야 된다.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하면 25년도에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먹고 빚 있는 거 다 정리해둬라. 그러지 않으면 20% 넘는 엄청난 금리의 웨이브를 여러분들이 26년에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 갑자기 은행 금리가 여러분들 20%가 되는 기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제로 금리 때 은행에서 1, 2% 금리 때 여러분들 8% 금리 예상 못했던 것처럼 대공황 터지고 나서 금리가 20% 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번에 돈을 지난 몇십 년 찍은 거를 막을 걸 찍고 그거를 또 한 거를 요번에
더블로 또 찍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8%였던 금리가 20% 넘어가는 거 아주 쉽게 예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면 여러분들이 진짜 빚을 없애놓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야 되는,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돈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코네일 분들은 돈을 버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돈을 잃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해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오래 한 분들만 엄청난 부를 가져가는 것이 투자시장의 정의입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